이렇게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이 계약이 체결된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성립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건을 다 갖추면 성립이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성립이고요. 이렇게 불성립일 때는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 민법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성립을 했을 때 이제 뭐가 된다? 그것은 효력 요건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갖췄으면 유효, 갖추지 못했으면 무효다 이런 말이죠. 또는 무효다, 취소다. 그럼 우리가 무효나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을 했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효는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일단 무효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뭐를 했다? 성립은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을 전제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무효행위 추인과 무효행위 전환을 가면은 성립을 전제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아시겠죠? 왜? 무효란 말은 성립한 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봐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립 요건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효력 요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서 크게 한번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립은 일반적과 특별히 있죠. 일반적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반적은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표시. 이런 봐봐요. 우리가 성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말이죠. 체결됐다. 그러면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란 말이 뭐죠? 대금하고 등기를 목적이라고 하고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이죠. 이 청약과 승낙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99%는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당사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목적, 대금하고 등기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긴 하지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단 말이죠. 알겠죠? 뭐도 있어야 돼요?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면 유언에서 이렇게 특별을 먼저 한번 적어놓고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봐봐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요. 혼인 한번 보죠. 혼인.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요. 혼인을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목적은 뭐죠? 동거를 하죠. 혼인은 동거의 목적이 있고요. 의사표시는 청혼을 하고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원래는 계약이 성립해야죠. 99%는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혼인의 경우는 혼인 신고가 있어야지 혼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도 혼인 신고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법률혼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사실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는 부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 부부는 혼인 신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99%는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는 플러스 알파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혼인은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신고까지 있어야 된다. 이것을 특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일정한 방식을 유효한다. 요식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인신고가 없으면 특별 성립 요건이 없죠. 특별 성립 요건을 일정한 방식을 유효한다. 요식행위다 이렇게 했는데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았죠. 그러면 이것은 불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언을 하려면 5가지 외에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필 증서를 해야 되고요. 녹음을 해야 되고 녹음, 구술, 그 다음에 말로 할 수 있죠. 말로. 알겠죠? 공정 증서에 할 수도 있고 여기 5가지 외에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그래서 방식이 5가지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까지 있어야 되죠. 정관 작성하고 등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특별한 경우만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할 때요. 혼인신고 하지 않잖아요. 매매계약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정관 작성이 없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99%는 여러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만 플러스 알파로 별도로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특별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요식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경우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요식행위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갖췄죠. 갖췄으면 성립이고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이고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면 이제
효력 요건으로 가는 거예요.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할 때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술이 많지 않느냐 또는요 을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냐 17살짜리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술이 많지 않은 사람도 미성년자도 계약은 우리가 성립이란 말은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또는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미성년자에도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여기에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립요건, 효력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